오늘 회차 주제는 회사 안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여기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예요. 회사 결정이 너무 느려서 미치겠다는 사연, 일본 방식이 답답한데 제 식대로 하면 안 되냐는 사연, 여기서 정년까지 있으면 노후는 어떻게 되냐는 사연, 요즘 신입 초임이 저보다 높다는 사연, 그리고 애가 커서 여기서 학교 보내도 되냐는 사연, 이렇게 5이 들어왔어요.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회사 결정이 느려 답답하신 분 사연이에요. 저 요즘 회사만 생각하면 좀 답답해요. 뭘 하나 정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올리고 또 위에 올리고 몇 주가 그냥 가요. 제가 굼뜬 건가 싶다가도 이게 맞나 싶어요. 몇 주씩 걸리는 결제, 저도 예전 회사에서 지겹게 겪었어요. 저도 예전에 큰 회사에 있을 때 결제 한 번 도는데 1달 걸린 적 있거든요. 그때는 저도 제가 느린 건가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저 하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본 회사들 보면 결정 속도가 회사마다 꽤 달라요. 전통 있는 큰 회사들은 급여를 복지로 채우는 대신에 올려주고 승진시키는 절차가 두껍거든요. 어떤 회사는 과장되려면 시험을 봐야 하고 몇 년 전부터는 관리직으로 갈지 전문직으로 갈지 본인이 고르게 바뀌기도 했어요. 자리가 급여를 정하는 회사도 있어서 본인이 사내 공고에 손 안 들면 크게 오를 일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중간 등급에서 위로 올라가는 벽이 유명해요. 거기서 몇 년씩 정체하다가 그 정체가 회사를 옮기는 이유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저는 이렇게 봐요. 같은 자리에 7년쯤 머물면 시장에서 보는 값이 슬슬 꺾이기 시작해요. 보통 한 회사에서 성과가 한 바퀴 도는 게 3년에서 5년이거든요. 적응하는 데 한 해, 성과 내는 데 2~3해, 그러고 승진이나 큰 안건 하나, 딱 그 길이랑 맞물려요. 근데 무조건 오래 있으면 손해다. 그건 또 아니에요. 40대 넘어가면 오래 다닌 게 안정감으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처우가 빨리 바뀌길 원하면 성과로 도는 회사들이 있어요. 평가를 1년에 4번씩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근데 사연 주신 분한테 하나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결정이 느린 게 지겨워서 홧김에 나가는 거랑 신호를 읽고 준비해서 옮기는 거는 결과가 좀 달라요. 옮기는 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준비가 돼 있으면 어느 날 뜬 공고가 그냥 계기가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답답한 그 마음을 준비를 시작하라는 신호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본 방식이 답답하신 분 사연이에요. 저 일본 온 지 이제 2년 됐는데요. 일 자체는 할만한데 뭐랄까 하나부터 10까지 정해진 대로만 하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제가 알아서 척척하는 편이었거든요. 여기선 그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참고 맞춰야 하는 걸까요? 한국에서 알아서 하던 방식이 여기선 잘 안 먹힌다는 거네요. 저도 처음엔 왜 이렇게 다 정해놓고 시키나 싶었거든요. 미국계 컨설에 있을 때랑 일본계 큰 회사에 잠깐 있을 때랑 진짜 딴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겪어보고 느낀 건요. 이게 사람 성격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 방식만 놓고 보면 자율이 센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을 경력으로 많이 뽑는 곳들인데요. 거긴 그냥 알아서 결과 내는 사람을 앞에 두고 굴러가더라고요. 성과도 자주 빠르게 매기고요. 반대로 절차하고 연차가 뼈대인 회사들도 있어요. 몇 년 챈 여기까지 승격하려면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궤도가 딱 있는 거죠. 본인이 먼저 손 안 들면 크게 올려주지도 않고요. 내 방식보다 정해진 길이 먼저인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답답한 게 정확히 뭔지부터 나눠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일하는 방식이 갑갑한 거면 자율이 센 쪽 문을 두드리면 꽤 풀려요. 채용문부터 갈리거든요. 일본어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영어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혹시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거라면 그건 회사 고를 때 이미 정해져요. 자율이 센 쪽은 대체로 열려 있고 일본계 큰 회사나 일반 기업으로 갈수록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하거나 아예 막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든 처음 반년은요. 내 식대로보다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시용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상 첫 3달에 판가름 나거든요.
면접에서 들은 일이랑 막상 앉아보니 다른 경우도 많으니까요. 자유를 원하시면 오퍼 받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부업은 되는지 서류로 받아두시는 게 안전해요. 그러니까 제 식대로 하는 건요, 참고 견디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칸에 앉을지 고르는 문제에 가깝다고 느꼈어요. 답답함의 정체부터 알면 가야 할 자리가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세 번째는 노후가 궁금하신 분 사연이에요. 저는 도쿄에서 일한 지 이제 12년째예요. 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이직해서 연봉 올렸다는 얘기만 들려요. 저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요즘 좀 흔들려요. 근데 이 나이 되니까 연봉보다 노후가 걱정이더라고요. 여기서 정년까지 그냥 있으면 제 노후는 괜찮은 걸까요? 12년이면 그 회사 복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아시겠네요. 이직한 사람들 연봉 얘기 들릴 때마다 혼자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 저도 알아요. 저도 한동안 그 숫자만 보면서 내가 뒤처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노후까지 놓고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일본 퇴직금 세금은 오래 다닌 사람한테 유리하게 짜여 있어요. 근속 연수만큼 세금 안 내도 되는 한도가 쌓이거든요. 20년을 넘기면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붙어 있을수록 세금 없이 받는 몫이 커져요. 중간에 회사를 옮겨서 근속을 끊으면 이 한도랑 올라가던 연봉을 한꺼번에 잃어요. 그런데 정년까지 남는다고 다 같은 노후는 아니에요. 회사에 따라서는 퇴직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기도 하거든요. 외작의 IT는 퇴직금을 따로 안 줘요. 대신 매달 급여랑 적립금에 얹어서 돌려주고요. 일본계 회사는 옛날식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니까 같은 정년이어도 어느 쪽에 있었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완전히 달라져요. 외작에는 회사가 넣어주는 적립금이 있는데 퇴사하고 반년 안에 안 옮기면 수수료 물고 까먹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오래 남는 전략의 값더치는 결국 어느 규모 회사에 남느냐가 갈라요. 전직 한 번 없이 정년까지 다녔을 때 받는 평생 급여를 계산한 자료가 있는데요. 큰 회사랑 작은 회사 사이가 억 단위로 벌어져요. 화면 숫자 보시면 규모 하나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만만치 않죠. 제도는 요즘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요. 회사에 남을 수 있는 기간은 늘었어요.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게 바뀌었거든요. 대신 오래 붙어 있는 사람한테 주던 세금 혜택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연금 일시금 관련 규정도 더 빡빡해지는 쪽으로 바뀌고요. 정년까지 남는 선택이 여전히 유리하긴 해요. 다만 그 폭이 예전보다는 좁아졌어요. 그래서 정년까지 남는 게 정답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봉 점프를 놓치는 대신 세금이랑 퇴직금에서 조용히 돌려받는 구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나는 12년 다닌 회사가 어느 쪽인지 그것부터 한번 들여다보시면 답이 좀 보일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신입 초임 역전 겪으신 분 사연이에요. 저 도쿄에서 IT로 일한 지 4년째예요. 그동안 나름 열심히 올려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신입 초임이 제 연봉이랑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요? 4년 차와 신입의 격차가 좁다는 거 사실 숫자 자체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허탈하잖아요. 근데 이거 결론부터 말하면 착시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초임 자체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컨설 쪽 초임표를 보고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한 대형 컨설은 10몇 년 전만 해도 대졸 초임이 430만 N쯤이었는데요. 지금은 표준직이 663만, 전략직은 756만 N까지 올라왔더라고요. 10년 사이에 5할이 오른 거예요.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출발선이 내 출발선보다 200만 N 넘게 높은 셈이죠. 이게 그 컨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년 졸업자 초임을 올린 기업이 절반을 넘었대요. 54%요. 대졸 초임 평균이 월 24만 N대고 IT 쪽은 27만 N대로 형성돼 있고요. 신입을 서로 데려가려다 보니까 초임이 계속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들어온 사람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세 갈래로 조정이 돼요. 하나는 신입 초임에 맞춰서 아래 직급 급여표를 같이 정렬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승진 없이도 평가에 따라 기본급을 올리는 베이스업인데 8% 오른 사례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업계에서 급여가 크게 뛰는 건 결국 승진이더라고요. 같은 직급에 오래 머물면 체감되는 인상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초임이 나를 따라잡았다는 건 급여표 아래쪽이 통째로 올라갔는데 내 자리는 그대로라는 신호 같아요. 신입이랑 경쟁하는 걸로는 답이 잘 안 나오고요. 내 직급을 한 칸 올리는 쪽으로 봐야 하는 거죠. 회사 안에서 승진이 막혀 있으면 오른 초임까지 반영된 시장가로 이직 테이블에 다시 앉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자녀 교육 고민하시는 분 사연이에요. 애가 이제 곧 학교 갈 나이가 됐어요. 일본에서 계속 키우는 게 맞나 요즘 그 생각뿐이에요. 여기서 학교 보내도 나중에 애한테 괜찮을까요? 그 고민, 저도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애가 없지만 도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주변에 그 질문 안 해본 부모가 없어요. 당장 내년이 아니라 애가 사회에 처음 들어설 문을 벌써 그리고 계신 거잖아요. 일본은 그 문이 좀 특이해요. 제일 넓게 열리는 자리가 신졸 채용이거든요. 4월에 한 번 다 같이 들어가는 자리요. 경력 없이 가능성만 보고 뽑는 거라 인생에 딱 한 번뿐이에요. 현지 학교 나와서 일본 대학까지 가면 애가 자연스럽게 그 문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문이 졸업할 때 열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대학 3학년 여름에 벌써 갈려요. 내정받은 사람들 중에 74명 넘게 제일 가고 싶던 회사 인턴을 그 여름에 거쳤대요. 애가 일본 대학 가면 3학년 여름 하나만 미리 알아둬도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발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학력에 따라서 첫 월급이 좀 달라지긴 해요. 대졸이랑 석사 사이가 한 달에 몇만 엔쯤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첫 달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 버는 걸로 보면 더 벌어지고요. 요즘은 그나마 첫 월급 올려주는 회사가 절반은 넘는데요. 오르는 국면이라. 근데 꼭 일본 학교만 답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해외 대학 나온 애들이 오히려 유리한 자리도 있거든요. 외국계나 종합상사 쪽은 해외대 출신을 따로 보는 분이 있어요. 보스턴에서 열리는 채용 행사가 그 전용 정문 같은 거고요. 예전엔 일본 회사 4월 채용이랑 해외대 졸업 시기가 안 맞아서 애먹었는데 요즘은 아무 때나 뽑는 회사가 늘어서 그 벽도 낮아졌더라고요. 현지 학교가 정답인지는 집집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뭐라 판결 내릴 자리는 아니고요. 다만 하나는요, 그 문이 3학년 여름에 열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나는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애가 덜 헤맬 것 같아요. 오늘 5사연 다 들어봤네요. 결정이 느린 회사 안에서 답답함은 준비를 시작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봤고, 일본 방식이 답답한 이유부터 나눠보면 갈 자리가 보인다는 것도 짚었어요. 정년까지 남는 선택도 여전히 유리하지만 그 폭은 예전보다 좁아졌다는 것. 신입 초임 역전은 컨설 말고도 흔하다는 것도 봤고요. 자녀 교육은 현지 학교로 가는 문이 3학년 여름에 열린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세한 숫자랑 근거는 설명란에 정리해뒀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다음 회차는 유명 회사에서 온 오퍼를 놓고 고민하는 얘기로 가볼게요. 그럼 다음 회차에서 봐요.